오늘 불안사회 생존 철학 19번째 시간의 제목은 두 개입니다. 10배 행복해지려면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나? 숨 막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 막히고 답답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다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뭔가 대한민국에서는 행복, 불행 얘기하면은 돈이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이랑 상관없고 심지어 부자들 중에서도 이거를 해결 못 해갖고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갖고 정말로 안타깝지만 막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나눠볼 거고,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들 진짜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만나고 싶다. 솔직히 가능하면은 저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어떤 공간을 마련해 놓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제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분이 됐던 5분이 됐던 정말로 저를 만나고 싶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제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시공간의 제약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뭐 돈 문제는 더 크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도전인데 그 방향으로 더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저는 만나면은 이제는 꼭 해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떤 질문이어도 좋으니까 저한테 해보시라고. 제가 답을 알면 해드리고 몰라도 도와드리겠다고. 아니면 답답한 거 있으면 나한테 털어놔보라고. 제가 다 진짜 세상에서 진짜 가장 열심히 들어드리겠다고. 그걸 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눈물 날 정도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이지만 원데이 클래스를 깜짝 방문했는데, 저희 PDS 다이어리 쓰는 법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잠깐 인사만 드리고 다이어리 관련해서 조금 좋은 얘기 해드리고 빨리 와야겠다, 일이 많으니까.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때 손 안 들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모임은 좀 달라요. 훈련이 잘 돼 있으시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질문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꼼꼼히 답해드렸죠. 또 있으세요?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몇 명 질문하셨어요. 다 대답해드리고 오니까 그때 1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이건 여담인데 짧게 얘기하고 가려고 그 잠바를 안 벗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1시간 넘게 해갖고 진짜 온몸에 땀에 절어갖고, 근데 몰입해서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오니까 막 땀이 막 줄줄 나 있는 거예요. 그랬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을 더 직접 들려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떤 컨텐츠길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은 뭐 대국민 필독서 플러스 읽기 난이도 상이다. 너무 좋은 책인데 읽기가 쉽진 않다. 딱 핵심 정리입니다. 장폴 주아리 교수님이 100권의 철학책을 한 권에 담았다. 100권도 넘는 철학책을 레퍼런스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정신을 갖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어야 우리가 딱딱하게 굳었던,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사고방식을 팍 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본질을 이렇게 뭐랄까 파헤치는 책을 읽어야 너무 좋은 책이다. 불안사회 생존 철학은 뭐 목차만 봐도 그냥 예술이에요. 진짜 제가 여러분 목차를 매번 보여드리거든요. 매번. 왜 그러냐면 그냥 진짜로 구조가 예술이어서 그래요. 너무 이 목차를 보시고 나도 좀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게. 그래서 꼭 모두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나 반대되는 말을 대면시킨다고 해서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쭉 읽으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매일 가짜 대화를 경험한다. 공개된 정치 토론에서든 직접 토론에 참여하든 대화는 대부분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작되며 각자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려고 애쓴다. 다시 말해 자신의 결론을 설명해 상대방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거죠. 상대방이 틀리고 자신이 옳다는 걸 상대방이 인지하고 입 다물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분 토론 그런 거 보면은 막 코미디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뭐 정치인들만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우리는 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을 딱 이 말 그대로예요. 확인시키려는 어떤 언어의 교환을 많이 하죠. 대화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저는 여러분 이런 나쁜 습관이 아직도 되게 크게 남아 있습니다. 많이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습관이 많이 남아 있고 저랑 고 대표님이랑 그래도 투자 안 받고 정말로 그래도 매출 100억까지 회사를 정말 밑바닥부터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대화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랑 고 대표님은 논쟁에 들어가면은 진짜 죽일 듯이 정말로 싸웁니다. 근데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 인정해요. 그다음에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합니다. 서로에게. 1년에 몇 번이나 그래요. 저는 그게 우리가 10년 동안 정말로 이렇게 재미있게 알콩달콩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마저 읽어볼게요. 대화에 논쟁의 여지는 없어야 하므로 토론은 끝을 봐야 한다. 각자의 목표는 자기 의견을 고수해 생각한 그대로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는 각자의 목표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고 일단 나는 그걸 유지하는 거고 저쪽에서 아무리 말해도 심지어 팩트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야. 자기 생각을 평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이게 뭐예요? 사실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이 여러분 제일 비싸요. 전 세계에서 정말 훌륭한 어떤 스포츠 선수들은 우리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다 정말 피드백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이런 스포츠 코치분들이랑 하죠. 운동 코치분들. 왜냐면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예컨대 이것이 아테네에서 의회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소피스트. 수사학의 대가 웅변술 교수의 야심이었다. 그들은 당시 대하기술 고문이었는데 민주주의를 선동정치로 바꾸었으며 대다수 사람이 비판적 성찰과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참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은 프랑스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얘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그래서 대화가 더 필요한 건데 대화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 토론에서 승리자가 나오도록 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진행 방식을 전투의 기술, 즉 대화가 아니라 논쟁, 전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말의 전쟁이죠. 논리의 전쟁, 논의의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피스트는 담론의 운동선수였으며 투쟁 기술의 도매상이었고 젊은 부자들을 노리는 사냥꾼이었다. 소피스트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본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가르친 거죠. 청중을 현혹하고 상대방을 침묵시키기 위해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환상을 심어주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런 식의 토론에서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토론의 승자가 되었는지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거 진짜 여러분 무서운 말이다.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에서는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겼는지. 승자가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웅변술로 무장한 사람이어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킨 거예요. 근데 승자가 됐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일상의 대화에서 이런 성향이 없다고 진심으로 단언할 수 있는가? 딱 진짜 뼈를 부스러뜨리는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아테네에서 공중보건 의사를 선출하는 방식을 비술시대. 이거 얘기가 나와요. 저기에. 다른 페이지에. 그러나 생각을 대하는 방식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조리함이 있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서도 선거운동에서든 일상의 대화에서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논쟁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그러는 성향이 있는데 제 주변만 봐도 화낼 상황이 아닌데 그냥 누가 질문을 하거나 뭘 물어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친한 이렇게 한 학번 선배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형한테 자주 물어봤는데
진짜 형 이거 어떻게 풀어? 하고 물어보면은 그 형은 가르쳐 주는데 화를 내요. 진짜 화를 내요. 그래서 저랑 그 형이랑 워낙 친해서 그때도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형 왜 화를 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도 그 형이 그러게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랬어. 근데 이게 저가 그런 케이스인데 많이 고쳤거든요 제가. 근데 당사자는 이게 화를 낸다고 몰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유연함의 기술 특강에서 유연함의 기술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제가 유연함의 기술을 읽고 그거는 진짜 내용을 완벽하게 장해서 굴절 적응을 해서 필살기를 하나 알려드린 게 목소리 작게 하기예요. 그게 데이트를 쳐서 그걸로 여럿 10배 행복해졌어요. 대화가 되니까. 여러분 대화가 되면은 10배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대화가 되면은 숨 막히는 게 싹 사라집니다. 근데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화가 안 돼요. 특히 가족에서.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너무 좋은 내용이잖아요. 너무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철학 갖고는 부족해요. 여기엔 뇌과학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면 여기 편도체 반응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 얘기는 자기 이념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는 거는 자기의 어떻게 그냥 생존을 건드는 거랑 똑같아서 편도체 반응이 일어나요. 그거는 논리로 애초에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도 좋고 고전도 좋다는 거 저는 뇌과학을 훨씬 좋아하는 게 뇌과학이야말로 여러분 이 시대의 인문학이에요. 근데 뭐 철학도 뭐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프리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려면은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설득해보고 싶어. 그럼 나부터 비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조금 받아들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틀렸어. 이 사람이 틀렸어.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주러 가고 있어. 내가 팩트를 100개를 나열해. 그럼 이 사람이 오케이 팩트 100개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안 그런다니까요. 오히려 더 귀를 닫는다니까요. 그게 소셜미디어 프리즘에 그렇게 잘 나온 거예요.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뇌과학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진짜 대화가 안 돼서 특히 대한민국은 대화가 좀 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대화가 안 되겠어요? 전전두엽이 썩어서 그래요. 전전두엽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40에서 50대 사이부터 무조건 퇴화가 시작됩니다. 전전두엽이 썩으면 어떻게 되죠? 퇴화되면은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썩진 않습니다. 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거예요. 논리적 판단이 안 서. 그냥 대화가 안 돼. 그냥 이 사람이 팩트를 말해도 그게 이해가 안 돼. 공감 능력이 떨어져. 공감이 안 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전전두엽을 여러분 활성화하려면 독서하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 공부해야 되고요. 그런 뇌를 강화시키는 운동하듯이 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우리는. 대한민국 책 1.8권 이거. 전 세계 OECD 가입국 중에 비슷한 소득 그 안팎거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조금 읽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일 불행할 수밖에 없어. 제일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거 대비. 왜? 뇌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데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외로워지죠? 그럼 멍청해져요. 여러분 사람은 외로워지죠? 아 나는 괜찮아. 괜찮을 것 같죠? 병 더 많이 걸려요. 이거는 실험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챗GPT 쳐보세요. 외로움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몸이 안 괜찮아. 왜? 우린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DNA에는 20만 년 동안 누적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0년, 5년 안에 바뀔 수 있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병이 생겨요. 우리의 DNA는 20만 년 동안 이렇게 빌드업이 된 건데 최근 20년, 30년간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학 플러스 뇌과학 좋지 않았나요?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 19강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랑 대화. 그러니까 저는 누굴 만나도 저희 직원을 만나도 그렇고 아는 지인을 만나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궁금한 거 있어? 말해봐. 고민 있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아예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 뭐 무슨 전화 신호음처럼 저는 만나면 자동으로 나와갖고 근데 그게 좀 독서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경험치를 쌓은 보람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나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해외에서 박사학위도 받아봤죠.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도 근무해봤죠. 창업도 해봤죠. 회사도 매각해봤죠. 그 다음에 상담 메일을 진짜 많이 받아봤고 멘토링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한 게 6기까지 했고 회사에서 저한테 부탁해서 한 게 한 6기 돼서 한 10번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정말 사람들이랑 정교하게 대화를 많이 해본 분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쌓은 내공을 다 그게 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아낌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마지막 시간이네. 소름 돋네. 마지막 시간이네.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